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 보장, 그리고 연금 제도와 재정의 지속,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덜 중요한 게 있을까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죠.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정 불균형 때문인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은 가입자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정부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부분이 네. 가입자의 그 보험료 수준이 높지 않은 것도 그걸 정한 건 누구죠?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3대 원칙과 이 정부가 정한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도 자동 삭감 장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계산에 따라 조금씩 그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35.7%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해도 결국은 기금이 고갈되죠. 그렇죠. 고갈이 안 됩니까? 88년에 고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보시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는 이제는 그냥 연금을 줄 돈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예. 지금 정부안을 적용을 한다고 치면 다음 세대 국민들에게 안 줄 게 아니라면 청년만 다음 세대가 아니니까요. 지금 작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럼 기금 고갈 이후에는 GDP로 봤을 때 4%에서 한 4.5%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내신 바가 있나요? 없으시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안 냈죠. 이 앞으로 기초연금도 이제 통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기초연금은 지금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연금 개혁 낼 때 보건복지부 쪽에서 기초연금 관련한 상의가 있었나요? 저희한테 말입니다. 네. 제가 뭐 직접적으로 들으신 바는 없으시고요. 이번에 기초연금도 이 분량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재정 계획이 있을 것을 기대를 한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 외에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40만 원 인상한다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서도 그럼 동의하신 내용인가요? 뭐 저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가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지금 기초연금이 올해 기준으로 봐도 24조 정도, GDP 1%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번에 밝힌 대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아까 고갈 시점인 2088년 정도에는 GDP의 한 4.4% 정도로 규모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금 고갈 이후에 미래세대 정부, 현 정부 말고 미래세대,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을 미래세대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초과 재정이 총 GDP의 9%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거 삼성전자 시총 절반 되는 거 거의 매년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88년 이후에 안 줄 건 아니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거를 수급을 유지를 하시려면 아주 파괴적으로 그 시점에 한꺼번에 국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우리 연금 개혁을 하는 것이 매년 5년 동안 재정 예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전망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혁을 하고 나면 그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에 이제 그것에 관련된 전망과, 이번에 자동 삭감 장치 한번 경험한 국민들이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동의할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것을 리뷰하고 다시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부담이나 아까 말씀하시는 국고 지금 지원 문제도, 말씀하시는 건 사실 이 연금 자체의 재정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미래 정부에 떠넘기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뭐 의원님 말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떤 시기에 어느 수준에서 그 투입할 건가, 그런 부분은 그 가입자들이 얼마만큼 보험료 수준을 부담을 해서 그걸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해서 틀리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거면 논의 자체는 나왔어야 되는데 국고 투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금 이번 개혁안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에 뭐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왜 어렵죠?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 개혁안에서 우리가 부실 기업을 정리를 할 때 채권단이 들어옵니다. 채권단이 들어오면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돈을. 지금 부실기업은 어디고 자, 우리가 채권단은 연금개혁을 하고 어디라고 있는- 지금 아닙니다. 부실기업은 어디고 채권단은 어디라고 지금 연금 표현하시는 개혁을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진이 되니까 소진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러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느냐, 국민들의 부담, 지금 그 보험료를 받아갈 분들, 급여를 받아갈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했을 때 그러면 그거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이미 고갈 시점이 나와 있고 다음 연금 개혁안이 나와 있을 때는 국고를 얼마를 넣어도 파산을 막지 못하는 시점이 올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고, 이 이야기가 지금 건강보험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재정 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일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나와 계시죠? 관련해서 이 기초연금이랑 같이 논의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한다던가 하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 국민연금공단이랑 상의하신 바가 있는지. 지금 기초연금 자체가 국고를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 주신 보험료 이제 13%의 어떤 그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13%의 인상과 함께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크레딧이라든지 저소득 가입자 지금 같은 그런 경우는 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볼륨이 지금 파산이 될 지경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은 국민의 보편적이고 안전적인 노후 보장을 위함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모든 연금 형태가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죠.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일부 연동되어서 감액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전 세대의 노령 인구에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효율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연금공단 이사장님, 올해 혹시 최저 기준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최저 임금 9,860원입니다. 그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13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 높습니까?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더 높지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2030년부터 정부가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GDP 1% 정도, 현재 가치로는 한 24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를 투입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해준 13% 수준의 보험료, 그리고 현행의 소득 대체율을 삭감하지 않고도,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률도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전에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기초연금이 물론 지금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고 수탁 운영만 하고 계신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님께서도 취지에 공감을 해주신 바가 있고,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투입되는 재정이 올해 기준 24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3년만 지나도 2027년이면 33조가 됩니다. 3년 만에 규모가 거의 1.5배로 폭증하죠. 40만 원으로 올렸을 때 2070년, 2080년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연금 고갈의 시점이 되면 지금 주고 있는 연금 외에 이번에 올리기로 한 기초연금의 추가 재정 지출 증가율만으로도 사실상 GDP의 1% 가까이에 육박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추가 재정 지출만 GDP의 1%가 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 기초연금 선정액과 최저임금으로 인한 월급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더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층의 고용률을 보면 45.8% 정도 됩니다. 고용이 된 경우에도 3분의 2 정도가 첫 직장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초연금 선정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노령층의 기초연금 투입 재정을 위해 지금의 젊은 세대가 희생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직관적으로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은 또 이 기본 공제하는 것이 있고 추가 공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실제로 부부 기준으로는 월 700만 원을 벌어도 소득 인정액이 340만 원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아요. 이미 과지급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40만 원 정도가 한계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로드맵 자체가 재정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자꾸 높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정을 통합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 또한 미래 세대 정부에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계속 뭔가 해줄 것처럼 장기 계획 없이 이것저것 항목만 만들어 놓고 표 떨어질까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민들 다 쌈짓돈 모아서 노후 대비하시는 건데 이거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파산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험료 인상률이라든지 자동 안정장치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 규모나 가입자 부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 자꾸 연계가- 내 임기만 우리 정권만 넘기려고 하고 자꾸 미루는 느낌이 모든 영역에서 듭니다. 연금은 그렇게 하면 시기를 놓치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고 지금 20대들에겐 더 부담인 것이 작년부터 태어난 애들 연금 못 받잖아요. 지금 이대로면. 그러면 지금 20대는 뭘 믿고 출산을 하고 다음 세대를 기획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부 연금정책관님. 제가 앞선 질의에서 그 부부 합산 소득 700만 원 이상인 예시를 들면서 기초연금의 과지급 경향이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향성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이제 기금을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서 선정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선정 좀 진행되고 기준에 문제가 있고 운영에 좀 비효율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건데요. 저희도 이 기초연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신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도 다음 세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 국가의 계획을 짤 때는 물론 어르신도 중요하고 2030 세대도 중요한데 우리가 0010 세대까지 넓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심지어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다만 진짜 어려운 어르신들께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식 그러면서도 이 효율을 계속 높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이 한 40% 정도 됨을 고려했을 때 지금 그 수급 범위 조정을 70%까지로 확대해서 다음 세대를 담보 잡는 것보다는 그 빈곤율에 잘 연동될 수 있게 한 40% 정도로 그 범위만 어느 정도를 줄여도 충분히 1% 정도의 재정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국회에서 좀 많이 논의를 해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네, 하겠습니다. 네.